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총 8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35페이지에서 248페이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여러분들을 보면은 P형 수신기는 화재가 발생하면은 자동으로 작동될 때는 감지기가 작동돼서 작동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면은 수신기에서는 이제 신호를 경보벨을 주경종, 시구경종, 경보벨을 울리고 수신기에 화재 표시 등이 점등, 그리고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시각경보기를 점등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소방시설과 연동된 경우에는 연동된 소방시설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R형 수신기는 자동으로 작동될 때는 감지기가 작동되면은 감지기의 작동 신호가 이제 중계기에 전달되면 중계기에서는 수신기에 작동 신호를 전달하면은 이렇게 설비를 작동하는 것이요. 설치해야 될 장소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유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이렇게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이 시행령 별표 5를 보고 소방시설을 어떤 시설이 해당이 되는지를 선정을 하지요.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화재 안전 기준 3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구역, 경사로, 린넨슈터. 린넨슈터는 호텔, 여관, 병원 등에서 세탁물을 위층에서 아래로 투하하기 위해서 설치한 세탁물의 전용 덕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탁물을 별도로 이제 아래층으로 가지고 내려가는 번거로우니까 전용 덕트를 설치한 것을 린넨슈터라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는 이렇습니다. 수신기가 있고 발신기가 있고 감지기가 있죠. 그리고 이 발신기에 이제 그 경보벨, 위치 표시 등 누름 스위치 이렇게 있죠. 그리고 R형은 여기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중계기가 경계구역마다 이제 신호에 따라서 중계기를 1개 또는 2개 또는 그 이상을 설치하죠. 경계구역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 신호에 의하여 수신기가 화재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구별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도 기준을 상세하게 정해놨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형 건물이라도 면적이 이 인근의 옆의 건물하고 합해서 하나의 경계구역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이요. 하나의 경계구역이 2계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만 500평방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는 2계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2개 다 충족돼야 되죠. 지하구의 경우는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성강로,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덕트, 기타 이하 유사한 부분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한다 이겁니다. 외기의 면허에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등에 있어서는 외기의 면허는 각 부분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A동과 B동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도 일부의 면적을 600 이렇게 경계구역을 하다가 일부의 면적을 이쪽 건물의 면적과 합해서 하나의 경계구역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2계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500평방미터 이하의 범위는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습니다. 2계층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경계구역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의 층의 면적이 이렇게 소규모로서 2계층을 합해서 50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일부의 층이 이렇게 400 플러스 50 이렇게 600평방 이하니까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한다. 그러나 다만 주된 출입구의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천까지 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이게 한 변이죠. 한 변이 50m 이하로 하고 50m 이하로 하고 전체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평방미터 이하로 하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한 변의 길이 해석은 이제 하자안전교준에서는 용어의 정의나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법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이게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공지죠. 이게 건물이 있을 때는 이 밖의 건물을 한 변을 반원 이렇게 반원의 원주 길이를 한 변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은 지름을 한 변으로 본다. 그리고 타원형은 긴 지름을 한 변으로 본다. 삼각형은 긴 변을 한 변으로 본다. 다각형일 때는 제일 긴 쪽의 이 대각선을 긴 대각선을 한 변으로 본다. 이렇게 한 변이 아니고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에 있어서는 600이 아닌 1000평방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둥만 있고 여기서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장소는 1000평방미터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건물처럼 이렇게 구역이 돼가지고 이런 데는 보이지 않죠. 이런 데는 600평마다 이하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하구의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그럼 이제 700m마다 1경계구역으로 나눈다 이거죠.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 슈터, 파이프, 닥터, 피터 등 이런 부분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한다. 별도의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이죠. 제일 옥상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죠. 거기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린넨 슈터도 별도, 파이프 피터, 파이프 닥터, 파이프 피터는 땅속의 구조물이죠. 난방 하수 구간들이 있는 땅속의 구조물이고
파이프 닥터는 이 지상이죠. 건물 안의 파이프 전선을 각 층별 상호한 또는 층의 수평이동.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하고 이 지상의 닥터죠. 그리고 외의 면화의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호 등에 있어서는 5m 미만의 범위에는 경계구역 면적.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벽이 없다, 또 이 부분도 벽이 없다 이러면은 이 이제 5m의 이 부분은 감지기를 이제 감지하기는 유효하지 않으니까 경계구역 면적에서 뺀다 이거죠. 그리고 일부의 장소, 이 부분에 벽이 없다 그러면은 5m, 이 5m도 이죠. 벽이 없는 부분이 이만큼이면은 여기서도 5m니까 이렇게 원으로 그래서 여기도 5m잖아요. 그러니까 원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계구역 면적에서 뺀다는 거죠. 스프링클러 물분무 이런 설비가 감지기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 설비의 방사구역, 제형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의 방호구역, 방수구역, 물분무 설비의 방수구역, 제설비의 제형구역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이 경계구역과 면적하고 다르니까 이 설비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테크닉을 길러야 되죠. 한 변의 길이가 70m죠. 이 13, 70m입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야 되니까 두 개의 경계구역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면적도 계산해보면 됩니다. 13 플러스 곱하기 70은 910이니까 2개의 경계구역으로 하면은 600 이하가 되겠죠. 910을 2로 나누면 600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변의 50, 면적 600 이하도 충족되어야 되죠. 그리고 부분을 보면은 한 변의 길이는 80m, 70m죠. 그리고 면적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1500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1500을 600으로 나누면은 3이죠. 2점 얼마 나오죠. 상경계구역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우선 60m 한 변의 길이가 50m죠. 50m 그럼 10 하면은 500평방미터죠. 500평방미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누면은 이도 이제 하나의 경계고요. 이도 하나의 경계이면서 한 변이 50이면서 600평방미터 이하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600이 요거는 이제 200이죠. 그러면은 550이 되겠네요. 요거는 550이고 요거는 4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이제 이거죠. 이 한 변의 길이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가로의 자성에 세로의 자성, 가로 세로의 자성의 루트를 하면 50m입니다. 이게 50m. 그리고 면적은 2분의 40 곱하기 30은 6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600평방미터는 1경계구역이 가능하죠. 그리고 한 변이 이게 50이 나왔으니까 딱 조건에 아주 적합하죠. 1경계구역으로 가능합니다. 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80이죠. 그러면은 면적도 보면은
이렇게 1600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럼 1600을 600으로 나누면은 3경계구역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변의 길이는 50을 절단하면 되겠죠. 500평방미터. 여기도 50 하면은 500평방미터.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을 또 1경계구역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건물의 경계구역을 계산하죠. 내부는 구획된 식으로, 그러니까 구획되지 않으면은 1000평방미터까지도 가능하지만은 이 단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긴 변이 180m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계산하면은 이렇게 354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600으로 나누면은 6경계구역이 나오죠. 면적으로는 6경계구역을 해야 되고 변의 길이로는 하면은 180m를 50m씩 나누면 4경계구역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만족돼야 되니까 6경계구역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600 이하가 되면서 한 변도 이렇게 50m 이하로 조건이 충족하겠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